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5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 2022년 1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신축월 기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신축년 신축월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어저께 소한이 됐죠. 소한 절기상 소한 18시 14분이 되면서부터 이제 월이 경자월, 수가 왕했던 경자월에서 이제 토가 왕한 신축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절이라 하더라도 자월하고 축월하고 했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월은 뭐예요? 자월은 수왕절이라고 하는 거. 자월 수왕절, 수가 왕한 수왕절이죠. 그 다음에 축월은 해자축 북방이라 하더라도 축월은 계절로서는 같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축월은 여기는 뭐예요? 토왕절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같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토가 왕하냐 아니면 수가 왕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의 일간 기토일간이 되겠고,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기라고 하는 거죠. 어저께 무토 공부를 했고요. 오늘 순차적으로 이제 기토가 되는데 기죠, 기. 근데 이 천간으로는 이제 6번째 천간이 되면서 무토와 더불어 오행으로는 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간이 되겠습니다. 토의 기운이죠. 흑이라고 하죠. 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토인데,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토는 같은 토이지만 이 성격 자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음토가 되죠. 음토. 같은 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지만은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성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토인데 이것이 양토냐 음토냐에 따라서 용신을 배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어저께 공부했던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하죠. 높고 넓고 그러한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의 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산이라든가 평야 같은 것, 광야 같은 그런 무지막지 아니죠. 아주 광범위한 그러한 토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후중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후중이라고 하는 것은 후다는 두텁다라고 하는 거예요. 흙이 쌓이면 높아지죠. 그래서 산을 이루게 되고 산맥을 이루게 되고요. 또 흙이라고 하는 것이 옆으로 많아지게 되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평야가 되고 광야가 되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되고, 또 흙이 많아지면 두터워지면서 흙이 쌓이면 쌓일수록 무거워지죠. 무거운 것, 많은 것이 쌓이면 다져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화강암이라든가 이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 현무암이라든가 화강암 같은 것이지만은,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러한 바위로 말하죠. 뭐 이암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암이라고 하는 것도. 이암은 진흙이 있어서 진흙 밑자로서 이암이라고 하는 거고, 사암은 모래, 그 다음에 여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감은 돌덩어리들이, 자갈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토라고 하는 것은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토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토가 금을 생각하죠. 금이 바로 바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퇴적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왕해져서 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원래 목적은 아니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든 기토가 됐든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동물들이,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 토의 목적인 것이지, 토생금에서 바위를 만들어내는 것은 부차적인 용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명력. 그래서 땅이 너무 건조해져서도 안 되고요. 땅이 너무 물이 많아서 습해지게 되면 후패하게 되죠. 그래서 무토든 기토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땅이 얼지 않아야 된다. 화가 있어서 온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처럼 땅이 또 마르지 않아야 되죠. 또 물이 있어서 땅이 또 윤토가 되어야지만
무토든 기토든 어떻다? 생명력을 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랄 것이고요. 그다음에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자랄 수 있죠. 사하라 사막에다가 곡식 심어봤자 되지 않고요. 저기 남극 대륙에다가 곡식 심어봤자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특수한 작물 같은 경우 남극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름이 오기도 하죠. 물론 그 여름이라고 하는 기후가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3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겨울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냥 아주 추운 봄 정도, 그 정도 되게 되면 이끼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차가워서 얼어도 안 되고요. 너무 뜨거워서 건조해져도 안 되는 것이죠. 항상 병화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항상 배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나 무토 같은 경우는 후중하고 방대한 양의 토기 때문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토 기토는 공통된 점은 뭐냐면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병원에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개수로서 촉촉하게 윤토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한 가지 더 양토인 무토는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음토인 기토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죠. 아니면 분토라고 해서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인데, 기토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물이 심어져 있는 텃밭, 그죠? 오이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목이 심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목은 굳이 간목을 쓸 필요는 없고 병화개수로서만 온전하게 배합을 하면 되는데, 특히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춥기 때문에 병화, 화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뜨겁기 때문에 개수로서 땅이 마르지 않도록 하고 주변 온도를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기토가 생명력을 얻어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생기 생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축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똑같습니다. 해월, 자월, 축월, 해자, 축월이 되겠죠. 해자, 축월, 해월, 자월, 축월을 이제 뭉튼 거여서 해자, 축월로 묶어 놓게 되는데, 왜 이걸 묶어 놓느냐? 계절이 가기 때문에. 계절이 바로 똑같은 동절 겨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해월은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월은 초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자월은 가장 한기가 극심한 중동이 되는 것이고, 축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중미월은 환절기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지만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죠. 일단 환절기든 뭐가 됐든 해자 축월의 겨울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 매우 추워서 모든 만물이 언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환절기에 축월이라고 해서 안 춥다는 아니죠. 오히려 꽃샘추위 같은 것 있게 되면은 축월도 굉장히 춥습니다. 옛말에 소환이네 집이 대한이가 소환이네 집에 놀러 가서 뭐 얼어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소환 때 날아가는 까치가 추워서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중국이 지금 한파가 굉장히 극심하다 그래요. 한파가 어느 정도 극심하냐면 영하 30도, 4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아무리 저기 닭 같은 것도 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추위면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축사 안에서 따뜻하게 보온을 해줘야 되는데, 이 닭들 두 마리가 나가가지고 딱 나가는 순간 그대로 얼어 죽어가지고 아주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얼어 죽어 있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어저께 봤습니다. 어저께여서 와, 영하 30도 40도 진짜 춥고 닭들도 저렇게 순간 얼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축사 동절에는 돼지 같은 경우, 소 같은 경우 멍멍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멍멍이 같은 경우 댕댕이들은 겨울에 그 남극 대륙에서도 썰매를 끌기 때문에 뭐 한기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곤 하지만, 여타의 축사 동물들 같은 경우 너무 춥게 되면은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고요. 해자 축월은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조후는 뭐예요? 해자 축월은 차가운 것,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의 개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조후라고 하는 것이고, 차가운 냉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건 뭐예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가 있어서 조후해줘야 되는데, 해자 축월에는 화가 한 점 가지고 안 되고 간지로 두세 점 정도는 있어 주어야지만 충분한 조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월 자월 같은 해자축월에서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해자축 한 방향이긴 하지만 해자월은 수왕절이지만 진술축미월은 토왕절이다. 그래서 기토가 해월 자월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했던 것이 축월로 넘어오게 되면 오히려 일간이 왕해지는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대체적으로 관사를 쓰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무토인 양토는 무토인 양토는 간목을 쓰지만은 기토는 관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축월에 기토 일간이 왕하더라도 일단 뭐가 필요하다? 화로서 조후해 주어야 되는 것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서 화를 봤는데 화를 봐서 충분하게 조후가 됐다라고 하면 따뜻하다라고 하면 축중 개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지로 자수라든가 한 점 정도는 더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병화 자체가 지지의 뿌리가 인사오 등의 뿌리를 충분히 두어서 온기가 충분했을 때 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조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를 보는 것은 오히려 그 수가 화를 갖다가 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자축월에 임수 내지는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눈을 씻고 뭐부터 봐야 된다? 화가 있는지 없는지, 병화가 있는지, 병화가 없으면 하다못해 정화라도 있는지 없는지, 지지로 인중병화가 있는지, 사중병화가 있는지, 아니면 오중병화가 있는지 이 정도는 봐야 되고요. 미중정화라든가 술중정화, 미토라든가 술토 안에 있는 정화는 크게 용도가 없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는 한, 오미합이라든가 오술합이라든가 이렇게 합의되지 않는 한은 밑중정화, 술중정화는 크게 용도 쓰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게 되면 기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국을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 양토가 아니죠. 무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 또한 축토, 미토는 음토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양음대 음이 되는 것이죠. 음대음. 근데 기토가 축토를 보고 있으면 음토가 음토를 봤기 때문에 저거는 비견이 돼서 이걸 갖다가 격을 비견격으로 할 것이냐. 원래 비견격 내지는 겁재격은 없습니다. 원래 격국, 십정격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관격, 평관격, 그다음에 인성은 정인격, 편인격, 그다음에 식신은 식신격, 상관격, 재성은 정제격, 편제격, 그다음에 비견이라든가 겁재는 양인격 내지는 걸록격이라고 이렇게 하지 저걸 갖다가 비견격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일간 기토가 축월에 토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4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진술축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특히 그냥 걸록격으로 이렇게 그냥 준해서, 걸록격으로 보진 않지만 걸록격에 준해서 보는 것이고, 이렇게 원령을 듣게 되면 일단은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주를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왕한데 뭐예요? 날씨 자체가 겨울이기 때문에 춥다, 한기가 극심하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조후의 필요성은 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인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왕세라고 하는 이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라고 하는 왕세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인성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조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간이 왕하더라도 춥거나 더울 때는 인성이 필요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간목이 5월이 태어났는데 목이 왕해요. 그러면은 목이 왕하다고 해서 여름에 물이 필요 없다? 아니죠.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기토가 축월이 태어나서 토가 왕하다? 그렇다고 해서 화가 필요 없다? 겨울의 땅은 얼어서 생기가 없죠. 그래서 축월의 기토는 반드시 화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연지의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축월의 기토가 일간이 왕한테 다시 축토를 봤습니다. 일간이 더 왕해질 것이고요. 또 미토 일지로 보면 미토를 봤죠. 기미일조, 물론 미중 정화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축토하고 여기에 있는 미토하고는 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토하고 이토는 충이 되죠. 그러면 이걸 이제 계고라고 해서 저기 미중에 있는 인성이 계고돼서 좋다 이렇게 보지만 그런 거 다 낭설로 보고요. 그런 것보다는 충이 되게 되면 토가 왕해진다. 미중 정화가 충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롯불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추워가지고 미중에 화롯불에 부시를 갖다 놨는데 충이 되면은 화롯불이 뒤집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화롯불이
물을 보존해야 되는데 화롯불이 충미충이 돼서 불씨가 다 쏟아졌어요. 그럼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계고론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뭐 계고가 되면 좋다 이렇게 보지만은 제가 봤을 때 충미충이 되면 정화일관이 날아가 버리지 그게 뭐 남아 있어서 조후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초까지만 놓고 봤을 때 미종 정화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후의 필요성이죠. 근데 일간이 이렇게 되면 너무 왕한 거예요. 왕한데 추우니까 화를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일간이 왕한데 화를 쓰는 경우에는 원국 자체에 수가 한 점 정도 있어 주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수기가 부족한데 화를 보게 되면 겨울이라 하더라도 겨울에 가뭄이 들 수 있죠. 가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한 점 정도, 자수 정도 한 점 정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축중개수, 충미충돼서 축중개수까지 날아가 버리게 되면 연재 있는 축중개수 하나 가지고는 수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조우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출산택이란다, 부득이 뭐 솔직히 이런다는 저는 잡질 않죠. 왜냐면 되게 애매합니다. 애매해. 생시를 잡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화를 잡으면 수가 부족한 거고 수를 잡으면 화가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화를 잡았다라고 하면 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고, 근데 금수운으로 갔을 때 화가 충분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다 수를 잡다 그러면 원국 자체에 화가 없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냐 여자냐를 명확하게 잡아놓고 나서 부득이 이날 낳을 수밖에 없다. 아기가 이때 양수가 터져가지고 아기가 막 나오려고 그런다. 이때는 부득이하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수를 잡을 것인지 화를 잡을 것인지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날은 대체적으로 출산태기를 잡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갑자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갑자시가 되면 일단 사주 원국에 화가 없습니다. 미중정화 있잖아요. 아니죠. 충미충돼서 이 미중정화는 저기 뭐죠? 화롯불 날아가 버렸다니까요. 미중정화 없다라고 봐도 되고요. 잠이 원진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화가 없는 상태에서 간목이 있음들 뭐예요? 수는 한 점 얻은 것이 뭐 미호 추월에 수를 얻는 것, 청간의 임계수가 투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국에 화가 없어서 조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땅은 어떤 땅? 얼어버린 땅,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을해시도 수를 받죠. 일지에서 해수를 받죠. 해미 한목 반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합을 볼 수 있는데 충미충이 되면 이건 합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을목이 투출이죠. 간목은 그래도 정관이지만 을목은 기토 입장에서 잡초죠. 을목은 얘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신금 두 개가 있어서 얘를 제거시켜 줄 수는 있지만 역시나 뭐가 부족하다? 화가 부족하다.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서 이 사주 같은 경우 갑자 을해시 같은 경우 수를 한 점 얻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도 되는데, 갑자 을해시가 금수운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하지만 축중개수 두 개, 충미충까지 돼서 미중정화 날아가 버렸고요. 축중개수도 매몰돼 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수 하나가 매우 좀 약하죠. 그죠? 근데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만약에 이 사주가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축중개수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보다는 금순으로 가는 것을 저는 바라지만은, 금순으로 갔을 때 그래도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조언할 수 있겠죠. 금수가 왕해지더라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월등히 좋은 국세가 될 거다. 정묘시는 병인시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정화 가지고 조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미약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뭐 병인정묘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병인시가 훨씬 좋을 것이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 무진시는 비교가 없죠. 이건 다 토가 되겠죠. 이거는 종격으로 봐도 돼요. 이거는 어떤 것 신금 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로 완전 토를 이뤘고 무토까지 투출됐기 때문에 이거는 겨울에 가세격으로도 볼 수 있죠. 가세격. 가세격이 되면 수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진중개수, 축중개수 저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겨울에 가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화운을 만나서
화토운을 만나서 조가 되면 조금 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죠. 이거는 가색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가색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사화적 금이 있긴 하지만은 가색격에 금이 있는 것은 흠이 되지 않고, 이거는 추걸의 사화까지 봤기 때문에 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가색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금 두 개, 물론 이제 무토가 있었으면 신금 두 개가 무진시처럼 흠이 되지 않지만, 무토가 청간에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국세, 무진시에서 가색격이 되느냐 아니면 기사시로 가색격이 되느냐는 월등하게 무진시가 가색격을 이루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가색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금이 너무 왕이에요. 그러면 가색격이 되면 토가 왕해야 되는데 토의 기운을 갖다 금이 많이 설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되지 않는다? 가색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오미합은 되지 않죠. 오화 가지고 조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목화운을 가게 되면 물론 이민계묘에 임수계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운 자체가 이거는 목화운이기 때문에 수기가 조금 부족한, 근데 이 경우시를 가지고 금순으로 간다? 이건 좋지 못해. 병인시를 얻어서 금순으로 가는 것은 그래도 봐줄만 하지만은 경우시 가지고 이거 금순으로 가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커 보이고요. 신미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도 이것도 왕하지만은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도 의미가 없고요. 이건 금순으로 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미시는 일단 패스. 임신시, 이거 이렇게 임신시라든가 개유시가 됐을 때는 이건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순으로 가게 되면 낭패보게 되어 있습니다. 개유시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뭐 갑술시도 있긴 하지만은 갑술시도 이런 경우도, 갑술시 같은 경우 이게 되게 신미시 마찬가지로 갑술시도 이게 되게 애매한데, 일간이 토가 너무 왕하잖아요. 갑기압 토 해서 이것도 뭐 이거는 이제 가색격보다는 이거는 어떤 거 합화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 합화격. 그래서 갑기압 토, 갑기 합화 토격으로 보고, 신금 두 개가 있는 것은 좀 좋은 건 아니다 하더라도 합화격이 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합화격이 되면 그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국세는 아니고요.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냥 내격으로 봤을 때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목화운으로 가도 안 좋고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도 좋지 못한 국세가 됩니다. 가장 좋은 생시 제가 봤을 때는 병인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다른 생시 임신개유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목화운, 갑자시 목화운, 그다음에 을해시 목화운 이렇게 가게 되겠고, 무진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색격, 전환격으로서 가색격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가색격이 된다라면 기사시보다는 무진시가 되는 것이 가색격으로서의 공력은 더욱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